태형의 아버지가 우현진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돈이 나타나 우현진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형은 어린 시절 형 선우진이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주를 줄게 9회와 10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격적이고 숨막히는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9회와 10회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호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태형의 아버지가 몰래 우현진의 아파트에 침입해 무언가를 훔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태형의 아버지는 여전히 파렴치하고 비열한 인물입니다. 그는 태형과 우현진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연기했을 뿐입니다. 오직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태형과 우현진의 신뢰를 얻는 순간 그는 곧바로 자신의 본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처음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선우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치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온 아버지인 척하며 태형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전부 돈을 손에 넣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태형의 아버지는 죽은 큰아들과 며느리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짜 사랑과 감정적인 함정에 빠진 태형은 결국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태형과 우현진이 집을 비우는 순간 교활한 아버지는 몰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목표는 보험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 큰아들 선우진이 자신에게 맡겨두었던 가족 도장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회 마지막 장면에서 태형의 아버지는 결국 숨겨져 있던 가족 도장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현진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누군가 침입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순간적으로 태형의 아버지는 우현진을 공격합니다. 다행히 우현진은 첫 번째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손을 휘두르려는 찰나 태형이 제때 도착해 아버지를 막아섭니다. 분노에 휩싸인 태형은 소리칩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하지만 격분한 아버지는 오히려 태형을 밀쳐 공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태형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남게 됩니다. 태형은 곧바로 우현진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사돈, 괜찮아요? 그때 우현진은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중년의 남성이 보험금을 청구하러 찾아왔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형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후회도 사랑도 아닌 오직 돈에 대한 탐욕이었다는 것을요. 진심으로 아버지가 변했다고 믿었던 태형에게 그 사실은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무너진 순간 태형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태형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사돈과 우주의 생명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을요.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향해 자신의 친아버지를 직접 고소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한 형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선씨,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형사는 세상을 떠난 태형의 형, 선우진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태형이 걸음을 멈추자 형사는 그를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파일을 꺼내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 당신 아버지의 범죄 기록과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선우진 씨는 당신이 아버지의 범죄 전력이나 살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형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복역했던 전 과자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림자가 당신 인생에 들이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소하면 분명 당신을 괴롭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밀어낸 겁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려고요. 잠시 후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래도 형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형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평생을 오해해왔던 형,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했던 그 형이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태형은 끝내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는 힘이 풀린 듯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전환됩니다. 팀장 박윤성이 태형을 불러내고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마주 앉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박윤성은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당신은 현진 씨를 너무 여러 번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태형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현진이 몇 번이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걸 태형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로 현진 씨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녀가 위험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그녀 인생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현진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게 현진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그녀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태형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부엌에 서 있는 우현진을 감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봅니다. 요리를 하던 현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돈, 딱 맞춰왔네요. 밥 먹어요. 하지만 태형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박윤성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진 씨를 생각한다면 그녀 인생에서 떠나세요. 현진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사돈? 그제야 태형은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요, 저 배 안 고파요. 짧게 대답한 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진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오늘 사돈 왜 저러지? 갑작스레 달라진 태형의 태도에 현진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장면은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팀장 박윤성은 우현진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깜짝 선물과 함께 현진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진 씨, 우리 세 번째 데이트 해요. 다음 장면에서는 박윤성, 우현진, 그리고 우주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주와 다정하게 어울리며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배의 모습에 현진은 진심으로 기쁘고 뭉클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태형. 현진과 우주가 박윤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합니다. 결국 태형은 마음속으로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물러나 박윤성이 그녀 곁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네, 여러분, 태형이 바라는 건 오직 현진과 우주의 행복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박윤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겠다고요. 장면은 다시 밤으로 전환됩니다. 태형은 우현진과 제대로 말을 섞지 않고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현진을 잊고 그녀를 지워버리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형의 차갑고 갑작스러운 태도는 우현진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진도 태형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장면은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팀장 박윤성과 우현진, 그리고 팀 전체가 새 프로젝트의 촬영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사진작가가 바로 태형이기 때문에 그도 공식 사진작가 자격으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촬영 중 태형은 박윤성과 현진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질투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이미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촬영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현장에 놓여있던 큰 철제 사다리가 균형을 잃고 우현진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진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태형과 박윤성은 동시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현진을 먼저 구할 사람은 누가 될까요?
태형일까요? 박윤성일까요? 그리고 태형은 정말로 현진을 마음에서 지워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만약 현진이 결정을 못한다면 그냥 박윤성 팀장과 함께 가는 게 서로에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현진은 태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약 현진이 진심으로 박윤성을 좋아한다면 그냥 좋아요라고 말하고 태형을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드라마를 수년간 봐왔지만 이번처럼 여주인공에게 분노가 치밀었던 경우는 처음이에요. 오히려 세컨드 남주보다 여주가 더 짜증나네요. 저는 태형이 우주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진은 자기 일로 너무 바쁘고 태형은 충분히 더 나은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현진은 우주에게도 너무 무심한 편이에요. 결국 결론은 현진은 태형을 받을 자격이 없고 지금 태형을 무료 베이비시터처럼 쓰면서 자기 데이트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태형은 현진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주와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현진은 우주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마치 새로 어항을 사준 애완 물고기처럼 잠깐 신경 쓰고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여주인공이 연약한 10대 느낌으로 데이트만 즐기고 아이에게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잘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남은 4회 만에 이런 캐릭터가 갑자기 성장하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반대로 태형은 처음에는 아이와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우주에게 온 마음과 사랑을 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태형과 우주의 관계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태형과 우주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보고 싶어요.